제가 식당을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 건물에서 해봤는데요. 종업원 6, 7명 데리고 이랬고요. 낮에도 손님이 우리 주변에 회사가 많아가지고 여기는 전통적인 먹자골목 50년 이상 된 먹자골목이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도 거기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장사를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20년 전에 저희가 직접 제가 장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 때문에 못해요. 애 먹어서 안 나오는 날도 많고 애 먹어요. 그래서 이게 다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못 봤는데, 그래서 안 나오면은 추가로 사람을 구하느라고 애 먹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월급을 깎자니 의가 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산한, 그리고 계산대 테이프는 자기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절대 종업원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 좋을 텐데요. 그다음 다른데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시면 목돈 들여서 푼돈을 한 달에 몇백도 200도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망하기는 쉽고 요새 같은 경우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매장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유동인구가 많으면 동네 장사하면 100% 망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골라서 매장을 그렇게 있느냐, 그럼 장사 잘 되는 것도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돈 많으시면 건물 사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일단 작은 거를 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를 구해서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인건비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월급을 여러분 빚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해갖고 자기가 요리를 못해 제 거 보고 하세요. 저 요리를 하셔가지고, 저는 뭐 웬만한 라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연구해서 낸다는 거죠. 저는 음식을 연구해낸 사람이어서 직업적인 요리사는 아니지만 기술을 팔기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라면 만드는 요리사는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제 거 보고 이제 아시겠죠. 이제 저렇게 해서 라면을 쉽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지, 인스턴트 라면처럼 단가가 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도, 그래서 기술은 제가 상당히 갖추고 있으니까 제 거 보고 이제 하시면 방송까지도 제 거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 셰프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입자 수도 적은데 페이스북에는 외국인 회원만 한 5천 명이고 한국인을 받지 않고 있어요. 개인으로는 최단데요. 그림도 하고 과학기술을 발표하고 음식도 하고 다 이렇게 요리 기술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식당을 해봤는데 점심 매출이 저희 기본으로, 제가 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월세는 별로 부담이 없었고요. 기본이 2회전이었어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녁에도 회식 손님들이 많고 소갈비하고 돼지갈비를 했었기 때문에 매출이 꽤 됐는데, 현재 어떤 이렇게 매출이 일으키려면 저희가 이렇게 딱 한 40평 됩니다. 40평이 좀 넘는데 식당이 40평이 좀 넘어요. 그렇게 해서 주방 빼고 이렇게 테이블이 이제 기본 거기 식당 방에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단체 회식도 저희가 꽤 받았었어요. 꽤 주변에 태강산업 손님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이게 주변에서 이게 매출을 일으키는데, 현재 어떤 제가 한식당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한식당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한식당이 제일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이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인건비라는 거죠. 인건비가 한식당은 주방장이 있어야 되고 찬모 있어야 되고 응접실 이렇게 응접실이 아니라 테이블에 그러니까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 아니면 한식당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조금만 크더라도 4명, 5명은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뛰든가 직구동원해서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벌고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크게 하셨다가, 그래서 제가 매장을 구해서 한 2사람에서 이상 할 수 있는 거, 2사람에서 딱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부부끼리 할 수 있는 거, 여차하면 가족 땜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라고, 크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음식만 아이템 딱 내가 들여서 이익이 많이 남는 거, 이익이 많이 나오면서도 가장 많이 찾는 것,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렁탕 같은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딱 기본하고 많은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여름에는 좀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름에 상하기 때문에 쉰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끓여서 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품목이 사람들은 많이 찾으면서 기본으로 찾으면 기본 매출은 있는 거면서 사람들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를 품목을 하고 반찬수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많이 하시면 찬물을 또 둬야 되고 반찬이 앞으로 남고 뒤로 맺힙니다. 설렁탕이나 이런 것도 순댓국들은 반찬이 한두 가지면 되는데요. 요것도 세 가지 안 넘어요. 그래서 기본 반찬 깍두기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 반찬 하나, 세 가지 넣으면 안 돼요. 세 가지 넣으면 안 된다는 찬물을 따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반찬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사 오셔도 괜찮아요. 추가로 하기 싫으면, 아니면 인건비를 더 많이 들이시든가 이렇게, 아니면 자기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못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돼서 골병 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라. 아니면 간편식을 사다가 자기 추가로 해. 간편식 얼마나 맛있긴 하는데. 그래서 저게 좀 약간 가지수를 늘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게 제일 낫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식은 했다가는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인건비 때문에. 한식은 반찬가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사람 때문에 애먹는 장사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해보고 딱 부부끼리 해가지고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매장을 괜찮잖아요. 그럼 크게 확대를 하지 말고 그 주변에 다시 매장을 좀 늘려가지고 조그만 거를 이렇게 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이제 잘 되면 이렇게 음식 이렇게 기계 포장하는 기계 사서, 그래서 단가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파셔도 되는데, 온라인 아니고 주변에서 1인 뭐 사줄 사람이 많으면, 사줄 사람이 뭐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줄 사람이 많으면 그걸로 해서 조금 돈 벌어서 그래서 포장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다.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물 끓였다 그러면 그것을 포장기계에서 딱 넣고 이렇게 딱 기본에 내서, 그 사람이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식을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5% 이렇게 되는데요. 서울만 해도 간편식이 다 온라인으로 나와서 이렇게까지 식당에서 옛날만큼 사 먹어야, 필수적으로 사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제가 보면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 추가로 확대를 하지 말고 추가로 하나 더 넣어가지고 딱 2명이서 할 수 있는 거 뭐 이상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인데요. 자칫 창업을 해서 많은 돈을, 그럼 식당 보증금이 있고 이제 이게 이거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것, 외연을 자기가 직접 음식 기계 넣고 포장을 해갖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제 식당에도 할 때 아마 그 식품 제조 허가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작은 거 매장, 그러면 실험을 해도 뭐 그 보증금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하면 식당이 제일 망하는 원가 구조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피눈물 흘립니다. 나중에 월급 내느라고 자기 돈으로. 그래서 그거를 절대 가맹점을 하든지 자기가 하든지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하지만 한식을 내가 권유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찬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일일이 세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원가 대비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기 때문에 부부가 둘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매장이 너무 크면 그렇죠,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매출이 일어나도 앞으로 남고 뒤로 까져요.
또 사람이 갑작스럽게도 안 들어오거나 이러면 저녁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좋은데, 뭐 고기를 굽는다. 그럼 뭐 삼겹살이나 생고기 굽으셔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양념을 직접 양념하는 게 뭐 어렵나요? 예, 양념 같은 거 해가지고 고기는 정육점에서 여기 지금 다듬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예, 저기 돈 좀 더 주고 다듬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좀 귀찮더라도 돈 더 주면 되지. 월급 주는 것보다 나아요. 종업원 주방장. 그러면 그것이 뭐 돼지갈비가 됐든 소갈비가 됐든 해줘요. 해주는데 좀 귀찮아할 거예요. 그러나 돈을 더 주시고, 예, 또 그런 데는 외상을 갖다가 이렇게 음식 재료하는 데는 무조건 현금 주세요. 그럼 무대합니다. 무조건 특히 그 정육점 같은 데서는 무조건 현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래 나중에 빚대요. 또 야만 도주하지 마시고 빚대입니다. 그건 그저 죄 받아요. 예, 남의 돈 떼어먹고 가면. 그래서 미리 돈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한 노하우를 익힌 다음에, 예, 확대를 해도 괜찮으나 유동 인구가 없는 것은 동네 장사는 100% 실패. 올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안 옵니다. 동네 장사라도 괜찮은 것은 뭐냐? 그리고 자기가 그 외연조로 다른 데 팔 수 있을 때 자기가 지금 식품 제조업을 좀 허가를 얻어서, 그래서 이렇게 식품 곡물을 포장해서 온라인이든지 주변 식구, 주변 친척들이라든지 주변 동료들한테 팔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뭐 꼭 한식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럼 이렇게 외연 확대가 된다는 거죠. 맛있기만 하면. 근데 맛없으면 음식 좀 망하죠. 책어보고 연구하세요. 연구하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맹점을 섣불리 했다가 돈 벌 것처럼 하지만, 예, 가맹점 하다 보면, 예, 임대료뿐만 아니라 전기비, 세금, 카드 수수료, 종업원 월급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요. 해본 사람으로서 한두 사람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매출이 조금밖에 안 해서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절대 싸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시라. 그런 거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꼭 자기가 요리를 기본 것은 자기가 하더라도 간편식 사다가 이렇게 끓여도 전혀 무방하다.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요. 맛있어요 오히려 그게. 그래서 그러면 손이 적게 드는데요. 끓여가지고 추가로 뭐 고기 좀 넣든 이렇게 해갖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은 뭐 보면 뭐 어때요? 네. 본사에서 공급한다고 하시면 되지. 네네.